Find my way back h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각각의 책들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책을 쓰겠다고 욕심을 내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쌓여가는 것이지요.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번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핵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가 되고 집필자가 된다 하는 것은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기는 습관 이 책이 200만 권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처음 기획하고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지만은 컨텐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속에 내용이 탄탄했을 때 자신감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이후에 또 나온 것이 빅피처를 그려라, 동사인 인간, 또 지금 진중문구로 되어 있는 지금 힘들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제가 냈던 착한 경쟁, 가장 최근에 냈던 리부팅, 이런 책들을 어떻게 집필했는가, 집필 에피소드와 각각의 단계들을 얘기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문학과라든지 또 문학부를 졸업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책을 집필하고 200만 권 이상, 우리가 책을 보통 집필해가지고 출판사에서 3,000부 이상은 판매가 되어야 출판사가 적자를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부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0만 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못 믿으실지 모르지만 참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독자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요. 책을 쓸 때 기억해야 될 우선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기는 습관을 집필하고 나서 서점의 MD들한테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MD들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습관도 책 가시기도 전에 지겨워 죽겠는데 또 습관이냐, 이런 책 안 팔린다라는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이 왔을 때 속이 많이 상해서 집으로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지요. 책이 많이 판매가 안 된다고 반응이 왔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런데 속이 많이 상하다 라고 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아빠, 책을 쓴데 의미가 있지 뭐 그게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서재에 와서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재에서 열받고 있는 것다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면서 뭐 하세요? 나와서 과일 인따나 드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모르겠나, 나는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해줄 사인 연습을 하고 있다. 제가 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지를 가져다 놓고 그걸 보면서 사인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웃습니다.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1주일, 2주일 지나도 책이 거의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앞마당에 자판들을 놓고 성도들에게 한 권씩 사라고 사인을 해주면서 저자가 직접 사인을 해주는 책입니다. 사라고 한 150권을 가져가서 청년부에 기증을 하고 청년부 도움을 받아서 사인을 하는데도 거의 몇 권이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 저를 아는 지인들이 몇십 권씩 그냥 다 사가셔서 나눠주겠다고 하셔서 이게 책이 판매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대표이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내용이 탄탄하면 항상 모든 것이 탄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걱정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주 한 달 지나면서 10만 부 20만 부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되고 여기저기서 강의가 들어오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책을 집필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책을 집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필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책을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기록을 하나 남기겠다. 그래서 책을 쓰면 안 됩니다. 독자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책을 집필해야 된다. 읽을 독자를 생각해서 깊은 통찰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다작보다는 심작이 필요한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책을 내는 것보다는 깊은 통찰을 가지고 탈구하고 또 그 사상을 녹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책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분야로 좁혀야 되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범주를 넓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산만해지지요. 자기 분야. 우리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자기 전공 분야에서 가장 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요. 좁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넓히면 방만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산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한 사람이라도 책을 통해서 감명을 받는다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집필해 놓고 몇 권이 팔렸느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독자들은 압니다. 그 컨텐츠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혼과 열정을 기울일 때 결국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착수해서 에디터와의 그런 교감 단계가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부분에서 2강, 3강, 4강, 5강 정도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집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강의를 갈 때마다 여러분의 책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출판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라이프, 우리 삶의 베스트셀러 스토리를 써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을 할 때도 그냥 기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펌을 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기록이 돼야 되지요. 외국에서 아들 내가 온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 맞이 펌.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기뻐하라고 꽃 모양의 펌을 했다든지 스토리를 넣는 거. 그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남아나갈 때 우리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절기가 되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각각의 역할, 각각의 상황에서 장소에서 여러분의 작품 베스트셀러를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였습니다.